안녕하세요. 부일강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2005년에 서울 아파트를 3억에 산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다들 너무 비싸다, 버블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12억이 됐습니다. 반면에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왜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부 규제, 투기꾼, 아니면 지역이 그냥 서울이니까. 오늘 이 강의 하나로 여러분은 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보시는 수치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의 상승률이 8.98%이고 2026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무려 31.4%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오늘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 배울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 결정의 기본 원리. 두 번째, 부동산 수요의 세 가지 특징. 세 번째, 부동산 공급의 경직성. 네 번째, 서울의 실제 수급 데이터. 마지막으로 가격 결정의 공식을 직접적으로 도출해 볼 예정입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신다면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 오를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정부 규제 때문에. 맞는 면은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두 번째, 투기 세력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이것도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세 번째, 전세가 비싸서. 이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정답은 단 하나.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를 이해하신다면 어느 지역이 오를지, 그리고 언제 살지, 어디서 손해를 보는지까지도 모두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들어보셨죠? 애덤 스미스가 말하기를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도 투기꾼도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봐주실게요. 여기에 빨간 선이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파란색 선이 공급 곡선인데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선이 만나는 점이 보이실 건데요. 이것이 바로 균형점이고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점이 바로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것도 공급은 줄고 수요는 유지되는 최악의 수급 불균형 상태가 바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단순해 보이지만 부동산의 가격 분석의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부동산 수요가 일반 상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구 가구 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출산이니까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서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인구 수가 아니라 가구 수입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게 된다면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42%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4명이 살던 집이 분리가 되게 되면 4개의 집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구는 줄지만 집값은 오른다
라는 역설의 진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리 수요 효과인데요.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주 결정적인데요.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습니다. 3.25%에서 3.0%로 낮아졌는데요. 대출이자가 1%가 줄어들게 되면 수십만 가구가 새로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 말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심리 기대 수요인데요. 부동산에는 아주 독특한 심리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실수요자도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는 불안감에 매수를 서두르게 되고 투자자들도 상승 기대감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2025년에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서둘러 매매로 돌아서는 현상이 가속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요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면 집값은 폭발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요는 이해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공급이 무척 느립니다. 왜 부동산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한번 볼게요. 이제 갑자기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추가 가동하거나 아니면 부품 수입을 늘려서 몇 달 안에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 상품은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택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짧게 잡은 건데요. 거기다가 서울은 빈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만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 사업 기간이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부가 2024년 9월에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그러니까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집들이 시장에 나오려면 2018년 이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대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의 경직성이라는 건데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요는 금리 변화 한 번에 수만 명이 또는 수십만 명이 움직이게 되는데 공급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5년 내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제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의 연간 입주 물량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2024년도에는 42,577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9,161가구로 줄었고 2026년에는 19,965가구, 2027년에는 약 1,800가구까지 떨어집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6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1.4%가 급감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6년에서 2027년까지의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채 내외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얼마나 적은 수치이냐면 서울에는 약 200만 가구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1만 채라고 하게 되면 전체의 0.5%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수도권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은 10년 평균 대비 대략 30%가 감소했다는 영국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해서 2026년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4.2%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 가능하시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번에는 수급 지수에 대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수급 상황을 매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두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와 매매 수급 지수인데요. 첫 번째 전세 수급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준선은 100입니다. 만약 100이 넘는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될 텐데요. 전세가 부족하게 되면 전세값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4.9입니다. 명확히 수요 우위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 수급 지수인데요. 이것도 100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이 지수가 오를수록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지수를 매주 확인해 보신다면 투자 판단에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격 결정 공식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함수, 가격은 바로 P는 D 나누기 S, 수요 나누기 공급이라는 공식을 보시면 될 텐데요. 수요를 공급으로 나눈 값이 클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 공식이 사실은 모든 부동산 가격의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강남 또는 한강변 아파트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계속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8.98%의 원인이 바로 첫 번째 케이스.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2026년에서 2027년에 그 입주 절벽 시나리오입니다. 연간 1만 채밖에 공급이 되지 않는데 수요는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집값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거는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급이 급증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와 반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 신도시에 만약 대규모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2023년에 세종시 또는 대구의 집값 하락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원리예요. 자, 보여드린 공식,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 나누기 공급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 판단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집을 살지 고민될 때 가장 먼저 이 단순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는가? 공급은 부족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론을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을 살 때 이 5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1번인데요. 향후 3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공급의 감소인데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우리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 114 또는 아실 같은 사이트에서 아파트 실거래 지역별 입주 물량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해당 지역의 인구, 가구수가 증가하는가입니다. 가구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코시스에서 지역별 가구수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인구수, 가구수가 증가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이고 상승 중인가입니다. 전세가 부족하게 되면 전세값이 오르게 되고 이후에 매매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급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금리가 인하 기조인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인가입니다. 매매 우위가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릅니다. 만약 이 5가지 중에 3개가 yes라고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은 수급 측면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배울 강의들에서 입지 분석이나 레버리지 또는 타이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 분석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오르게 되고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내리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공급은 경직적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즉시 늘릴 수가 없어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6년부터 7년까지 서울 입주 절벽이 현실이라는 사실인데요. 연간 1만 채 수준으로는 사실 역대 최저에 근접을 합니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 100 이상이면 수요 우위 신호라는 것 기억하시죠? 투자 판단의 기준 1순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급 분석이 모든 부동산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편적인 뉴스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숫자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격 결정의 제1원칙,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부동산 관심자의 90%보다도 더 깊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시드머니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종잣돈이 없다면 시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월급쟁이가 어떻게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 지출, 저축의 황금 비율을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